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오르다가 무릎이 후들거려서 난간을 꼭 잡아야만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시니어 10명 중 6명이 근감소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균형을 잃어 넘어지고 골절로 이어지면서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착각입니다. 70대에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허벅지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한다는 분들도 의자에 앉아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25년간 노인 재활 운동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리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걷기가 힘들어지고 외출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체력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을 포기해버리세요.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개발한 의자 운동 프로그램은 무릎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이 방법으로 2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가능해졌고 시장 보러 나가는 일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3번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카톡으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무릎인가요? 허벅지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해 만났던 73세 박영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희님은 68세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됐대요. 처음엔 계단 오를 때만 조금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주변에서 운동을 하라고 권했지만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며 5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 다리 근육이 점점 빠지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에서 신발 신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대요. 그때 박영희님은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이러다가 정말 꼼짝 못하고 누워 지내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의자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 2주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대요. 다리를 펴는 것조차 떨리고 5분도 못하고 지쳐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딱 3가지 동작만 반복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힘이 덜 들더래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박영희님은 5년 만에 혼자서 동네 슈퍼마켓까지 걸어가셨답니다. 왕복 10분 거리였지만 그 10분이 박영희님에게는 자유를 되찾은 순간이었다고 하세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시고 친구들과 공원 산책도 다니신답니다. 여러분도 박영희님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법은 여러분의 다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정리 운동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살리는 운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준비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준비 운동을 건너뛰고 바로 본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소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그룹이 부상 위험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마치 걷는 것처럼 팔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허리는 곧게 펴고 크게 호흡하면서 1분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체온이 올라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본 운동을 할 때 부상을 막아줍니다. 69세 김철수님은 처음에 이 준비 운동을 귀찮아 하셨는데 한 번은 건너뛰고 바로 다리 펴기를 했다가 허벅지에 쥐가 나셨대요. 그 이후로는 꼭 준비 운동부터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팔 벌려뛰기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옆으로 뻗었다 모아주시고 동시에 팔은 위로 벌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것도 1분 정도만 하시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몸이 운동할 준비가 완성됩니다. 익숙해지면 양쪽 다리를 동시에 벌렸다 모아도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숨을 내쉬며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리세요. 다리를 펼 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동작을 30초씩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릴 수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근육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면 됩니다. 한양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 무릎 펴기 동작만 꾸준히 해도 8주 후 무릎 통증이 평균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해볼게요. 다리를 펴기 전에 무릎을 먼저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작은 움직임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가동 범위가 커져서 허벅지 근육에 훨씬 더 큰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것도 양쪽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71세 이순자님은 이 동작을 한 달 동안 매일 하셨는데 예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로 밀어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다리 힘으로 슥 일어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양쪽 다리를 동시에 펴보는 겁니다.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면 양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면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배에 있는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다리 근육뿐 아니라 복부 근육까지 동시에 강화되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고 복부에 힘을 주면서 양손으로 의자를 잡아 중심을 잡으세요. 30초만 버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이번에는 다리를 쭉 편 상태로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려서 버티는 겁니다. 이 동작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바닥과 수평으로 들어 올린 다음 그 자세를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다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벅지에 계속 힘을 줘야 합니다. 대한정형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정적 운동이 동적 운동보다 근지구력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짧은 구간을 위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10cm 정도 위아래로 짧게 펌핑하듯이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가 수축되는 느낌이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30초 동안 반복하시면 되는데 다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복부와 다리에 계속 힘을 주면서 버티는 게 핵심이에요. 74세 최영미님은 이 동작이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5초도 못했는데 2주 후에는 30초를 거뜬히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허벅지 안쪽 내전근까지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끝이 옆을 향하도록 다리 전체를 돌려주세요. 이 상태로 짧은 구간 위아래로 펌핑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동작과 비슷하지만 다리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허벅지 안쪽에 완전히 다른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내전근이 약해지면 골반이 불안정해지고 걸을 때 휘청거리게 되니까 이 동작도 꼭 챙겨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햄스트링은 무릎과 골반을 안정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앞으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당겨오는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뒤꿈치로 바닥을 쓱 끌면서 다리를 당겨오세요. 이때 허벅지 뒤쪽 근육이 수축되는 걸 의식적으로 느껴보시면 운동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양쪽 30초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재활의학연구소에서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햄스트링이 약한 사람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다음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올린 다음 무릎을 뒤로 접는 동작입니다. 발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가도록 무릎을 구부리면서 허벅지 뒤쪽 근육을 수축하세요. 이때 허벅지를 의자에서 살짝 띄운 상태로 하면 근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는데 너무 힘들면 수건이나 쿠션을 허벅지 아래에 받치고 하셔도 좋아요. 양쪽 30초씩 해주세요. 68세 박정수님은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셨는데 이 운동 시작하고 한 달 만에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햄스트링이 강해지니까 골반이 안정되면서 허리 부담이 줄어든 거죠.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요? 의자 옆으로 앉아서 런지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한쪽 다리는 앞으로, 한쪽 다리는 뒤로 보내서 런지 자세를 잡고 뒤쪽 다리를 위로 접어 올리는 겁니다. 이 동작은 의자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양쪽 30초씩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신 분들은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져 있어서 운동할 때 허벅지에 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근육이 심하게 뭉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움직임 없이 버티는 정적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 다리는 무릎을 펴기 위해 힘을 주고 위쪽 다리는 그 다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힘을 주어 막는 겁니다. 2초에서 3초간 힘을 주었다가 풀고 다시 반복하세요. 양쪽 30초씩 하시면 되는데 더 강하게 힘을 줄수록 운동 강도는 높아집니다. 이렇게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골고루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무릎이 안정되고 걷는 게 편해집니다. 자, 이제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근육까지 입체적으로 발달시키는 운동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앞쪽, 뒤쪽만 운동하고 안쪽, 바깥쪽은 놓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하면 골반이 불안정해지고 걸을 때 휘청거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리 벌리기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쪽 다리를 쭉 펴고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아주는 동작을 30초 동안 반복합니다. 이게 너무 쉬운 분들은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올린 상태로 진행해 보세요. 허벅지 전체와 복부 코어까지 강한 자극이 더해집니다. 고려대학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런 다방향 운동이 단일 방향 운동보다 실제 생활에서의 낙상 예방 효과가 60%나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양 무릎 사이에 끼우세요. 그리고 양쪽 다리로 쿠션을 최대한 강하게 눌러주는 겁니다. 30초 동안 꾹꾹 눌러주시면 되는데 쿠션이 없으면 양 주먹을 다리 사이에 끼고 진행해도 좋아요. 내전근은 골반을 안정화시킬 뿐 아니라 요실금이나 치질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2세 정미숙님은 몇 년 동안 기침할 때마다 소변이 새는 증상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운동을 3개월 하시고 나니 그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골반 근육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된 거죠. 마지막으로 허벅지 바깥쪽과 중둔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의자 옆으로 앉아서 한쪽 다리를 의자 아래로 내리고 반대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세요. 중둔근은 작은 근육이지만 걸을 때 골반과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숨을 내쉬며 다리를 바깥으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양쪽 30초씩 반복하세요. 가천대학교 재활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중둔근이 약한 어르신들이 보행 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3배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운동 후 정리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뭉치고 다음 날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뒤로 접어주세요. 발목을 잡고 등받이에 등을 기댄 다음 골반을 살짝 앞으로 내밀면서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세요. 30초 동안 천천히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당기지 마시고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만 받으시면 충분해요.
다음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세요. 발끝은 위를 향하게 하고 숨을 내쉬며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세요. 이것도 양쪽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반동을 주면서 억지로 당기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들을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2주는 준비 운동 2가지와 무릎 펴기, 다리 끌기, 다리 벌리기 이렇게 5가지만 선택해서 익히세요.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해주셔야 효과가 나타나요. 의자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걸로 준비하시고 혹시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쿠션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꼭 챙기세요. 이게 부상을 막고 효과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70대, 80대에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무릎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이렇게 많아요. 만약 운동을 계속 미루고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근육은 점점 더 빠지고 걷기는 더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은 계속 높아집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요. 2주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보다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2달 후에는 동네 산책이 즐거워질 거예요. 3달 후에는 여행도 다시 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그렇게 변화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로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 동작 10번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다리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운동을 먼저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